예, 오늘 도착한 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징주 가운데 원전 관련주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가 뭐 엄청 오죠. 네, 엄청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의 동남아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러게요. 비가 쏟아붓다가 네. 또 뭐 맑았다가 그죠. 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저께까지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안 오길래 그러게요. 그냥 오늘 우산 안 갖고 나온 분들 많더라고요. 했는데 아침에. 오늘 예. 아침 9시부터 야금야금 내리더니 막 갑자기 한 10시 이후부터 엄청 쏟아져 맞습니다. 내리더라고요. 이게 엘니뇨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변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오늘 할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친환경, 신에너지 뭐 이런 거 네. 하니까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런 거고요. 원전은 사실 친환경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신에너지 쪽에 좀 그쵸. 비슷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근데 이제 정부가 새롭게 이제 원전을 짓겠다. 이게 얼마 만에? 6년 만에? 7년 만에 하겠다는 건데 요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꼭 여름이라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전기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그리고 뭐 LG 뭐 현대 모두 다 국내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고 막상 투자는 중국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IRA 이런 공급망 재편 때문에 뭐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느니 우리나라에 지어가지고 수출하는 게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국내 투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정말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전력이 엄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 삼성전자가 그 연초에 그 용인 관련해서 반도 트러스트 센터를 투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투자가 다 끝나게 된다면 그 연간 그 60테라와트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60테라와트급이 어느 정도의 그 전력 양이냐면은 서울시가 1년에 소비하는 게 47테라와트급. 와. 그러니까 서울시 전 엄청난 1000만 양이네요. 명 정도 그리고 네. 여기 건물들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게 47테라와트급인데 삼성이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60테라와트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이닉스도 그 옆에다가 지을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규모 국내 공장 투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뭐 현재 전기 사용 그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규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산업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전기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물론 그 많은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2, 3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전력 공급이 잘 돼야지 생산 불량률이 없고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 잠깐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라인이 멈춰서서 복구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복구하는데 최소 3개월, 네. 길면 6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전력 수급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조금 원전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짓겠다는 추진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개 짓겠다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방향성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이제 원전은 이런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각광받고 막 연구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연구되고 빌 게이츠도 하고 네. 안전성 문제라든지 우리도 관련해서 기술 개발 사업단 이런 게 출범식을 가졌군요. SMR 흐름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 SMR 이슈가 좀 크게 나왔었던 건 작년에 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좀 유럽에서 원전을 조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조금 분류를 좀 해주면서 관련된 시장이 주목을 받았고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좀 상당히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SMR이 현실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좀 기대감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비용도 발생하지만 이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안전 SMR을 문제. 예. 네,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SMR을 짓게 된다라면 그 보통 원자로의 한 5분의 1 정도 발전 용량은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뭐 그냥 내용만 들어보면 필요 시에는 켜고 좀 필요 없으면 좀 끄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 단계고요. 이게 아직은 좀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K방산 뭐 얘기하듯이 원전도 사실은 국내 수요도 그렇지만 수출 모멘텀을 네. 많이 기대하고 그런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번 했고 세 번째 해외 원전 설비 수출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하는데 뭔가 좀 희소식이 들려올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유럽 쪽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들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뭐 중동 쪽에서도 그래서 네. 원전을 좀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약간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약간의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미국 쪽하고 좀 협업을 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 자원, 에너지에 대해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전력 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좀 원전 쪽으로 조금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중동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수주 소식이 좀 있었고 유럽은 본격적인 수주 얘기는 없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은 수혜를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원전 관련주 가운데 이제 관심주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원전 관련주 다 올랐습니다. 네, 다 급등했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6%, 한전 브라더스 가운데는 제일 동생 한전 산업이 상한가 네, 같고요. 상한가 같습니다. 네, 뭐 10%씩 다 뭐 우진 한신기가 다 올라서 예, 사실 그렇다고 이 뉴스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사실 이 상승률을 다 누렸느냐 그렇진 않단 그렇지 말이에요,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뉴스 모멘텀이. 원전 관련주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원전만 보신다라면 우진이라는 기업이 좀 있어요. 예. 우진이라는 기업이 그 원전 그 중요 그 핵심 4개의 핵심 계측기를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로에 투입되는 4개 핵심 계측기를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원전 수주가 발생한다라면 이 회사의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국내에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지 추가로 원전을 더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밀히 따지면 원전 관련해서는 대장주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워낙에 좀 이제 그 한 몇 년 동안 원전을 좀 약간 이제 도외시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원전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회사가 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관련된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이런 거에 동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다시 한번 지난 6월달 고점 정도를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중소형단에서는 우진인데 네. 이런 게 이제 뉴스 모멘텀으로 예를 들면 한 내일 보자고요. 오늘 이제 원전 짓겠다고 해서 급등했는데 네. 원전 관련주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급등하겠느냐? 또 그건 또 아주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차익 나고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네. 이제 어찌됐든 그 전까지는 네. 정부가 해외 수주 쪽에 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근데 해외 수주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실제 어떤 이제 결과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다가 원전을 짓겠다라는 정책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런 정책적인 속도감이라든지 임팩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뭐 추경에 네. 산다기보다는 좀 흐름들을 한두 달 정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제 말은 이제 그 뉴스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그쵸. 싶어가지고 네. 지난번에 뭐 5G 미국에서 깐다를 그쵸. 통신 5G 하루 급등했는데요. 그 다음날 관심 없잖아요, 네, 그죠? 다 떨어졌죠. 어제 했던 그 스레드 관련주 급등했던 건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주식을 미리 사놔서 있으면 그쵸. 이럴 때 뉴스에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거고. 그쵸. 근데 있어야 팔지. 없는 경우는 적어도 오늘 같은 날 따라서 덜렁 사지 말아라. 그죠? 그렇죠. 기회를 주거든요. 그죠? 그렇죠. 좋은 네. 뉴스라면 염두에 두고 조정받을 때 뉴스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투자자들은 돈 내고 배웁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네. 이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원전 얘기했고요. 또 다음 주제는 무엇인지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